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도 역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8%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중에는 1900포인트까지 살짝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을 딛고 꼬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는 강한 지지가 되는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여름에 폭락장 저점까지 결국은 좀 와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증시가 암울하죠. 2012년부터 시작된 5년간의 박스권을 고작 1년 정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길게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구간은 이런 정도 구간에서 미리 좀 이루어졌어야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이제 물린 상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장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대응이나 손절을 고민하기는 물론 공포감이 굉장히 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자들이 이제 진입을 고민할 자리지 매도할 자리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 뭐 정말 글로벌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지금 불안한 상황도 맞고 세계 경제에 많은 타격이 지금 타격이 가해지는 것도 맞지만 이게 어떤 뭐 세계 뭐 정말 경제 위기 대공황까지 이어질까?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죠. 사실은 대응을 하기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좀 오바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긴 터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더 버티시면 뭐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작년 여름 저점이 좀 남아 있어요. 550포인트가 한 7%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게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은 등락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이 여기를 만약에 여기 저점까지 오려면 코스피는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1900을 깨고 한 번 더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야 코스피가 한 번 더 깨는 게 참 이미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그림이 진짜 나올지 참 예측하기가 일단은 힘든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참고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스닥도 결국에는 6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우리 증시가 최근에는 미국 현물 시장에 이제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가는 현물 시장에 반응을 좀 하는데 장중에는 철저하게 미국 선물 시장에 선물 시장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선물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2% 이상 빠지고 낙폭을 확대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못 썼죠. 근데 방금 좀 확인해 보니까 미선물이 조금씩 이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미국 그 밤에 미국장을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완벽한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이제 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더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지표 같은 존재가나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장중에 미국 선물을 보면서 그냥 계속 좀 우리 장을 뭐 방향성을 좀 보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뭐 코스닥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확실히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N자형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개인의 신용잔고가 아직도 너무 높고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저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날그날 모습을 보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이 다시 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서 탈출하기를 내가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정리할 수 있을 때 빨리 정리해서 다른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뭐 이 두 가지의 결국은 선택이겠죠. 아니면 뭐 전 종목 매도치고 현금 100%를 보유하고 어떤 지수가 저점을 잡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뭐 기다리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 이제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3월 초쯤에는 사실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3월 초에 수익을 많이 내놓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면서 저희도 뭐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금 한 5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물린 종목들은 좀 정리를 그때그때 좀 하고 탄력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도 치열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장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찍히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요. 이제 손을 놓게 되죠. 그냥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게 되고 이제 방치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어쨌든 지금의 이 하락 파동도 지나가는 하나의 뭐 그냥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고 그냥 보내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좋은 종목을 선정했다라는 뭐 가정이 있다면요. 단기 매매자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뭐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이런 시장에서 멘탈이 온전할 수가 없죠. 저도 공포스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최근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 또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규 매수도 두렵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정말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정신 놓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내가 지금 장에 집중해서 집중력 있게 대응하고 뭐 종목들 뭐 갈아타고 보유하고 매도 치고 매수하고 치열하게 계속해서 장중에 고민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물론 하락할 때도 차이가 나겠지만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이제 상승 장으로 돌아설 때 이때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저희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리딩을 다시 시작한 게 2018년 이때인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힌 때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증권사에 좀 있다가 요때는 증권사였고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리딩 시작한 게 2016년 딱 이때였어요. 그냥 하락세의 시작점에서 다시 제가 이제 증권사 쪽으로 와서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폭락장 결국은 다 버티면서 견뎌왔고 견뎌낼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은 또 우리에게 돈을 벌 기회를 가져다 주거든요. 가장 최근에만 봐도 이때 작년 여름에 이때 폭락장 때 언제였더라 제 기억으로 이땐가 깰 때 제가
올 현금 100%를 선언하고 매매를 쉬었습니다. 저희 리딩반. 그리고 나서 저점 찍는 모습 확인하고 8월 12일인가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리딩을 시작해서 8월 달도 수익을 정말 많이 냈습니다. 딱 한 종목 손절하고 수십 종목 익절을 했고 9월 달도 수익을 많이 냈고 10월 달도 수익을 많이 냈고 11월 달은 여기서 이렇게 좀 무너지면서 조금 약손실 봤던 것 같고요. 아무튼 8월이 폭락장 때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놓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국면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공포스러운 국면에 있다가 정말 단 하루 이틀 만에 장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넋 놓고 그냥 있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거는 시장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나온다고 해도 뭐 시장 예상 이제 시장보다 좀 상회하는 그럴 만한 종목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좀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작업들이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오늘 SFA 반도체를 이 구간에서 저희가 언제였더라? 이땐가 아마 매수가 좀 들어갔었는데 시장이 돌릴 걸로 보고 이제 지수 뭐 추종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도 섹터 중에서 또 강했던 종목인 SFA 반도체를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쯤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뭐 이쯤에서 이렇게 돌아 나갈 걸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FA 반도체를 좀 이때 매수를 했는데 툭툭 이제 생각보다 근데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뭐 어제랄지 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 대비 좋은 상승률을 보인다던가 좀 잘 버틴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좀 더 홀딩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모습이 아니어서 이 종목이 그 과거 이때 당시에 이 강했던 때에 비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네. 그래서 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졌고 오늘 61선 이제 깨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어제 절반 손절을 했었어요. 어제 절반 손절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절반 손절하고 오늘 이제 장중에 나머지까지 좀 정리를 하고 손절을 정리를 했고 DPC도 요 정도 구간 안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아마 이날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 구간 안에 들어오면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깨고 떨어져서 여기서 이 종목도 이제 손절을 좀 아쉽지만 일단은 손절을 치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뭐 아직 매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빠르게 좀 저도 그러니까 시장도 안 좋고 종목도 한 두 개 손절 나가고 이렇게 되면 멘탈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이제 멘탈 깨진 상태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빠르게 또 다른 종목 찾아서 또 기회를 봐야 되겠죠. 시장에는 뭐 상승장에는 당연히 모든 게 기회이겠지만 하락장에도 항상 기회는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갈아타서 뭐 이제 오후장에 뭐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 좋은 결과 보여줘서 또 큰 수익권으로 일단 홀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신 차리고 장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그랬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다가 시장 하락될 때는 이제 중기 투자자로 바뀌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좀 장을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황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오늘도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수젠텍, 시젠, 랩지노믹스, 미코 요렇게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제가 좀 지워버렸고요. 삭제해버렸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렇게 4종목 정도 제가 놓고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랩지노믹스도 상당히 뭐 강한 모습 보였고, 시제는 뭐 이제 고가권에서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실은 저는 진다키트 쪽은 오늘 오전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이 아니라 요날이었죠. 요날 오전, 요거는 방송에서 좀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요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가, 아마 다음날 오전장까지 시세를 내고 단기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좀 됐었죠. 근데 다시 한번 얘네들이 이날 이제 투매가 좀 과했고 시간에서도 많이 떴죠. 그래서 시간에서만 뜨고 갭 띄우고 이렇게 죽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흐름 몸통을 만들어 갈지 저도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수젠텍이랑 시젠이랑 랩지노믹스는 시간에서 좀 하락이 좀 크네요. 미코만 시간에서 잘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아마 미코가 좀 대장 역할을 할 거는 같은데, 진단키트가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좀 시장 어떤 거래대금을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그 테마 자체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는데, 수진택도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뭐 단기 과열 걸릴 것 같고요. 경고 딱지도 붙어 있고. 근데 미코만 보면 또 차트가 상당히 괜찮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저는 뭐 이제 미코 정도만 좀 관심권에 넣어놓고 좀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워낙 그래도 힘이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락을 이용한 리바운딩 매매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있구나. 아무튼 오픈을 하게 됐네요. 저희 이제 리딩반에서 MH 에탄올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종가 부근에, 그러니까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코로나 테마 안에서 좀 어느 쪽으로 다 그러면은 이제 순환매가 또 갈까라고 좀 보고 있다가, 뭐 알코올주 쪽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전부 다 떡락을 했죠. 근데 결국은 뭐 한국 알코올도 여기서 딱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양봉 상태였고요. 창해 에탄올도 장중에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MH 에탄올이 대장이니까 MH 에탄올도 장중에는 요 정도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 수도 있을 것 같고, 흐름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MH 에탄올을 상한가 풀리면서 투매가 나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요 구간이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하방 돌파한 다음에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9,500원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데 돌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을 좀 드렸고요. 매수되고 한 4분 5분 정도 후에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아무튼 엄청 상승이 되어서 동시호가 때 거의 이 종가가 여기입니다. 동시호가가 이렇게 뜨면서 전 고점인 여기다가 딱 가져놔 버렸습니다.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갭이 이제 좀 떠서 시작을 하겠죠. 떠서
근데 이 정도 힘이면 저는 갭 떠서 이렇게 죽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봉을 하나 뽑아내려고 지금 이 정도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리딩반도 아무튼 요렇게 두 종목 손절했지만 빠르게 아까 이제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두 종목 손절하고 이러니까 멘탈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빠르게 좀 정신 차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아 이렇게 있을 수 없어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저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계속 관심 종목들 돌려보면서 이렇게 좀 서칭을 하고 하면서 이제 MH 에탄올을 찾아내서 빠르게 또 그래도 집중력 있게 또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굉장히 큰 수익권으로 홀딩 중이고 아마 내일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금방 또 이렇게 손절 친 거 금방 또 뭐 회복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신줄 놓고 계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또 이 하락장 안에서 본인의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 업그레이드 된 실력이 다음 이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 또 다가오는 장에 발휘가 될 것이고요. 또 머지않아 또 언젠간 찾아올 폭락장에서 또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고 또 뭔가 좋은 경험이 또 이제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 하락장을 정말 몸소 겪으면서 이겨내는 그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무조건 언젠간 또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코로나 쪽 마저 좀 얘기를 할까요? 일단 뭐 마스크 쪽은 힘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마스크 쪽은 뭐 이제 웰크론이나 여긴 없는데 뭐 KM 이쪽 애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KM도 여기서 3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이렇게 좀 뽑아주는 모양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은 좀 하고 있고요. 웰크론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21선 정도 구간에서 그러니까 얘가 흐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뭐 살짝 지금 좀 깼다라는 모습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르게 또 좋게 보면 뭐 이 정도 가격대를 꾸준히 계속 좀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또 뭐 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꺾여 버리면 얘는 이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있을 텐데 여기서 돌아 나간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툭 떨궈 버리면 뭐 투매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같은 마스크 관련주인 모나리자가 장중에 살짝 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또 했는데 금방 좀 죽어버렸어요. 시간 내에서도 좀 안 좋은 모습 뭐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 쪽에서 마크로젠도 상당하네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좀 풀리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면 상한가 갔다가 시간에서 풀리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무리 이제 시장과 반하는 테마주의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투심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강한 코로나 테마이긴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시장 대비 무조건 강하지만은 또 않아요. 그만큼 이제 투심이란 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한가를 깔끔하게 딱 닫는 모습보다는 자꾸 최근에 보면은 풀리고 뭐 이제 투매도 자주 나오고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 초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힘들죠. 대응하기가. 뭐 프로스테믹스도 뭐 있고 치료제 쪽은 뭔가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뭐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뮨메드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뉴스를 좀 잘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그냥 뭐 치료제다, 항체다, 항원이다 하면서 막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SK 바이오랜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얘는 이 구간에서 준비를 잘했죠. 준비를 잘하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를 뛰어넘으면서 어제 시간에 뭐 거의 7, 8% 떴던가요? 그러면서 오늘 갭 두고 슈팅 한번 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을 좀 뽑아내기는 좀 힘든 자리 혹은 종목의 특성도 좀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리죠. 그리고 뭐 종목 자체도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 가지고 갑자기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아제낀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네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 연기를 또 뭐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려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교육주들도 보면은 정말 뭐 반등 줘야 될 때서 따박따박 반등 잘 주면서 뭐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뭐 수익 잘 내고 좀 나왔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얘도 쉽게 뭐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관종으로 놓고 좀 기다려 관종으로 놓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또 개항 연기에 대한 뉴스가 또 스물스물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제인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상 계약을 연기하는 건 좀 뭐 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또 뭐 혹시 정말 계약을 또 한번 뭐 연기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뭐 한 번 더 파동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미국 암학회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서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좀 투심에 흠집이 나는 게 생기면 정말 그 투매가 과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이제 암학회 연기가 투심을 또 굉장히 자극하면서 투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제넥신도 야 정말 무섭네요. 차트를 좀 만들어 가는 흐름이다라고 좀 봤던 종목들인데,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정을 체크하고 뉴스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암학회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조심히 접근하자는 생각으로 바이오는 그렇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뭐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무튼 이제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되면 10일 동안인가 뭐 공매도를 뭐 못 치게 돼 있는데, 웃긴 게 뭐 공매도 금지라고 해도 공매도를 또 칩니다. 뭐 정말 생각해 보면 웃긴데, 뭐 또 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매도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참 사실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뭐 바이오주 쪽도 이제는 뭐 대응을 생각하기에는 좀 늦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다 뭐 저점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이 빨리 저점 잡고 회복하기만을 바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또 회복을 할 때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또 반등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음, 시장이 좀 빨리 회복되기만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